아낙사고라스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군요, 아낙사고라스님. 오크마의 모든 시민을 대표해 깨달음의 나무 정원 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신이었습니까? 당신이 직접 맞이하러 올 줄은 몰랐는데. 케팔과 탈란톤의 이름으로 원로원의 공의를 위해 제가 직접 온 것이죠. 안티키테라인인가? 황금전쟁 이후로 보기 힘들어졌다고 하던데. 존귀하신 티탄께도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쿠르고스, 리고스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오크마 원로원의 명예원로로서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모든 정직한 시민의 자기 표현권을 지키고 있죠. 당신에게도 그녀가 보입니까? 안티키테라인이 영혼의 증폭과 주파수로 이 세계를 감지한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아글라이아님이 지금 멀리서 저희의 사적인 대화를 탐문하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원하신다면 금실을 끊어내고 당신의 기본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고귀한 반신이니 자중하겠죠. 제 목소리를 들으며 스스로 굴욕을 느끼도록 이 불쌍한 실드를 남겨두는 게 좋겠군요. 이미 대책을 세우셨나 보군요. 대책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감시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시민총회를 앞두고 오로닉스가 몰락한 지금 제 몸 안에 불씨를 빼앗아봤자 재앙만 생길 거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저 아낙사고라스는 오크마 시민총회의 나무정원 특파공사로서 이미 당신의 실력을 알고 있으니 괜한 기싸움은 접어두고 길을 안내해 주시죠, 리고스님. 좋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동맹이라면 카이니스님께서도 반기실 것 같네요. 그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오시죠. 왜 그러시죠, 아낙사고라스님? 별일 아닙니다. 그저 여명의 절벽에 오를 때마다 티탄에게 몰락이 곧 죽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심오한 생각이군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저와 함께 의견을 나눠보시겠습니까? 산자는 반드시 죽기 마련이지만 케팔은 아직 자신의 종착지에 닿지 못했고 이 기나긴 길에서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케팔이 아직 진정한 죽음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일종의 동작이자 과정이지만 죽음은 일종의 상태이자 끝인 법이죠. 티탄의 공간과 시간의 척도는 인간보다 훨씬 길기에 죽는 과정도 더 깁니다. 소위 몰락은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곡해된 해석이죠. 흥미로운 의견이지만 진위를 증명할 방법은 없는 것 같군요. 환세기 이후로 케팔은 입을 연 적이 없고 학자든 사제든 모두 존귀한 신의 몰락을 선언했으니 말이죠. 어쩌면 신들은 너무 거만한 나머지 그들에게 소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뜻이죠? 신화 속 천부의 동족인 세레세스가 지금 제 머릿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다면 케팔도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일리가 있군요. 하지만 존귀한 부세의 신이 답하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엠포리어스인이 쓴 신화가 우스갯소리만도 못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한번 시도해보죠. 저도 당신의 이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결과가 이 막다른 길에 내몰린 세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궁금하네요. 티탄이 이미 끝에 다다랐다면 절대 답할 수 없다는 점에 매우 동의하거든요.
자, 보시죠. 오, 사람의 아이가 만들어낸 장관이군. 여명의 절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란스럽고 평범한 마무리할 천군보다 모든 게 더 장중한 이곳은 초대받은 자만 올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 사제, 학자, 투사를 접대하고 고상한 이들과 교류했는데 오늘 이렇게 티탄까지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쁘군요. 신을 모독하는 자에서 고상한 신성의 대리인이 되다니 오히려 영광으로 여겨야겠군요. 회견을 위해 카이니스님 일행을 소집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전령병이 길을 안내해드릴 겁니다. 그동안 주변을 자유롭게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회담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경비병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아주세요. 카이니스의 스타일은 잘 알고 있으니 굳이 강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에 따르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듯한 계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쪽 세장에서 저쪽 세장으로 옮겨간 것뿐이네. 내게 생각이 있으니 괜한 걱정은 접어둬. 그럼 난 주변을 둘러보고 오지. 주변을 보니 내 벽화가 있더군. 나무정원 소속이 아닌 사람의 아이는 다른 티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그래, 가봐. 이 티탄은 정말이지 느긋하군. 우선 원로원의 최근 동향부터 살펴야겠어. 다 들리거든. 치. 신을 모독한 학자가 어찌 이곳에 발을 들이는가? 아무래도 여기선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고. 아낙 사구라스인가? 자네도 다른 학자들과 함께 검은 물결 안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네만. 케팔의 사제면서 죽은 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도리도 모르시는 건가? 허튼 소리! 너희 같은 불경스러운 이단은 지고지상한 신에게 존중받을 수 없네. 하나만 조언하지. 여명의 절벽에서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말게. 난 더 이상 예전에 그 눈치만 보던 복사가 아닐세. 자네를 상대할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창조의 신이 그쪽 같은 신도를 창조했다니 비웃어야 할지 가여워해야 할지 모르겠군. 죽은 티탄 덕분에 이렇게 배짱이 두둑해진 건 아닐 테고. 누구지? 카이니스 때문인가? 자네! 카이니스 원로께서 자네를 아끼시니 이번만큼은 넘어가지. 더는 지고지상한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는 걸 방해 말고 썩 하게나. 제3자의 입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다니 카이니스가 나름 진심인 모양이군. 생각보다 일이 순조로울지도 모르겠어. 어머, 정말 멋진 대결이었어. 역시 케팔의 신도답네.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그야 좋은 뜻이지.
구세의 신의 신도라면 악을 원수처럼 증오해야 하는 법이니까. 가게나 썩 가버리게. 미치광이처럼 혼잣말하면서 내 명상을 방해하지 말고. 안학사 선생님! 이쪽이에요! 안학사 선생님! 나무정원 학자들이 검은 물결을 막다가 희생됐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무사하시다니 정말 운명이 도왔네요.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는 편이 맞겠지. 죽음으로 영광을 추구하는 건 크렘노스인과 아이도니아인 뿐이니 살아 돌아오신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고 보니 사건의 전말을 원로원에 보고하기 위해 오신 건가요? 나무정원은 이미 검은 물결에 잠식됐고 오크마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들었어요. 분쟁의 반신이 인간 편에 선다 해도. 말해봐. 원로원은 검은 물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세르세스와 오로닉스가 잇따라 몰락했다는 걸 알게 된 카이니스파는 원로원에서 불을 쫓는 파가 더는 홀로 재앙에 맞설 수 없을 거라고 멋대로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 왕자가 신이 되어 검은 물결을 물리치자 카이니스는 바로 창끝을 돌려 오크마 외부의 위협은 이미 끝났고 남은 건 아글라이아와 그 일당이라고 내세웠죠. 다음 시민총회에서 아마 질책을 퍼부을 거예요. 역시 바람 따라 돛을 돌리는 녀석이로군.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군, 정직한 학생. 바람 따라 돛을 돌리는 건 토론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지. 네 벽화를 찾으러 간다며 내 귓가에 대고 조잘거리지 말지 그래. 네가 양쪽의 창날 아래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움직일지 궁금해서 엿들으러 왔어. 그런데 얼핏 봐도 카이니스가 아글라이아보다 훨씬 더 독한 것 같은데 왜 그쪽으로 붙으려는 거야? 설마 죽을 때가 됐다고 남에게 몸을 내줄 생각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실망하겠는걸? 지긋지긋하군. 15번째 문비실을 빨리 맞을 방법이 없을까? 어머? 저 벽화에 그려진 큰 나무가 설마 나인가? 모든 식물, 모든 가지, 모든 잎이 세르세스의 화신일지도 몰라. 그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었던 인간은 티탄을 거목으로 지혜를 열매로 그려낸 거지. 세르세스가 모든 사람에게 지식을 평등하게 나누어 준다는 걸 표현한 거야. 정말 절묘하군. 이 벽화가 좀 추상적이긴 하네. 자신을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 비하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성의 티탄도 수사법을 배우나? 별 말씀을. 그야 당연히 흥미로워서 그런 거지. 어쩌면 이게 우리는 대체 뭘까에 대한 답일지도 몰라. 내가 이런 추잡한 모습이 된다니 정말 인정하기 싫군. 그런 이유로 나무정원이 습격당했을 때 내 영혼을 정지하려 한 거야? 그렇게 잘 알면서 그때 왜 날 구해줬지? 내가 보기엔 그런 관점을 가진 것만으로 이미 평범한 인간과는 다르다고 보거든. 머리 하나에 미치광이가 둘씩이나 살고 있다니. 그러니 네가 여명의 절벽에 온 이유도 단순히 보호받을 곳을 찾기 위해서는 아닐 텐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전반적인 계획은 전부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 직접 찾아보도록 해. 사양하지 않도록 하지. 1살, 2살. 어머, 그 대단한 7편이니 드로마스 인형을 안 꽂았다고? 정말 재밌네. 그쯤 해. 웬일로 영혼이 떨리고 있네. 그 인형에 낙모를 비밀이 숨겨져 있나 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얘기해도 상관없겠지. 그건 누나가 내게 준 선물이야. 우리 집에서 키우던 동물을 본떠 만든 인형이지. 너에게도 가족이 있었구나. 그들도 지금 오크마 도시에 살고 있어? 내 머릿속 보는 게 취미잖아. 계속 봐봐. 얼마 안 걸릴 거야. 5살 되는 해에 답이 있을 테니. 검은 물결이 뒤덮은 세상이라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드네. 어린 시절의 나 역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 시오리오스, 아퀴라, 케팔. 물론 너도 있었어. 빌 수 있는 티탄에게 전부 빌었지만 안타깝게도 무용지물이었지. 그래서 연금을 연구하게 된 건가? 그래, 모든 게 네 푸릇한 정원에서 시작됐어. 거기서 공부할 때 자연스레 탈레수스의 이론을 접하게 됐지. 아, 기억나네. 영혼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이지? 그뿐만이 아니야. 그는 모든 생명과 물체의 구성, 운동, 변화가 전부 영혼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모든 생명이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다면 나 자신을 대가로 가족을 부활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낙사, 너 제가 성공했어요, 선생님. 이건 신에 대한 모독이야. 나무 정원이 아무리 자유롭다지만 이 일이 알려진다면 허형대로 보내질 거라고. 너의 그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지? 어서 그녀를 나무 정원에서 빼내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거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7편인회의 심판을 받게 될 테니.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제 누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지? 고작 한쪽 눈을 대가로 타나토스에게서 죽은 자를 되찾으려 하다니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등가 교환으로 제가 얻은 건 마지막으로 누나를 한번 보는 것뿐이었죠. 이만 멈추거라, 아낙사. 넌 내가 제일 아끼는 학생이야. 그런 네가 그릇된 길로 빠지는 걸 볼 수만은 없다. 다시는 금기에 손대지 말거라. 죽은 자를 쳐버리거나 너 자신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 그럼 넌 계속 이 교실에서 공부하며 너만의 인생을 살 기회를 얻게 될 거야. 누나의 마지막 모습을 봤으니 더는 바랄 게 없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해야겠죠. 아이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그럼 앞으로 어떤 과제를 연구할 생각이지? 탈레소스의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에요. 영혼의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하지만 나무 정원은 이미 그의 사상을 손바닥보다 전부 알고 있어. 계속 연구한다 해도 더는 성과가... 아니요, 선생님. 죽음의 안개 속을 엿보고 나니 예나 지금이나 영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 한쪽을 잃었지만 제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 탁 트인 상태죠. 진리는 제 손 안에 있으니 제가 이 상식에 어긋난 세계를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 두꺼운 안대 아래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다만 이 이야기는 네 계획과 관계가 있기는커녕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답은 그 안에 있어. 그것도 눈치채지 못한다면 이성의 권능을 내게 넘겨주지 그래? 갖고 있어봤자 낭비일 테니.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이제 네 비밀을 말해봐. 소위 말하는 등가 교환이지, 안 그래? 역시 날 위한 함정을 파뒀네. 안타깝지만 내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해도 어쩌면 너보다 아는 게 많지 않을 거야. 드높은 명성을 가진 이성의 티탄이 자신의 부족한 지혜를 인정하다니 네 신도들이 실망하겠는데. 사람의 아이여, 명심하라고.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게 가장 큰 지혜인 법이야. 어쩐지 나한테 두서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달라고 하더라니. 그뿐만이 아니야. 내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건 너뿐이거든. 방관자는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법이잖아. 방관자는 상황을 냉정하게 본다라. 안학사님! 응? 뭔가 깊이 생각하느라 계속 혼자 중얼거리신 거죠?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리고스님의 명을 받아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카이니스님께서 이미 원로원에 도착하셨고 안학사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서 가시죠. 드디어 왔군. 개팔, 세상을 창조하고 짊어진 신이여. 정말 아직 끝을 맞이한 게 아니라면 해역자의 헬문에 뭐라고 답할 건가? 이렇게 카이니스님의 초대에 응하시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잘 됐군요. 사실 그 금실을 짜는 자를 원망하는 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드로마스잖아. 괜히 눈 마주치지 마. 난 신을 모독하는 자 따윈 모른다고. 걱정 마. 고고한 녀석이라 우릴 신경 쓰지도 않을 테니까. 별명도 드로마스야? 드로마스를 정말 좋아하나 보네. 동일한 페도클레스의 학생? 베네라티오 학파와 상반된 관점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학자들은 다 그래. 관점이 달라야 서로 부딪히고 서로 부딪혀야 발전이 있는 법이지. 하지만 내가 보기엔 옳은 관점과 그런 관점만 존재해. 그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지. 아무래도 사람의 아이는 흑백 논리로 인해 싸우는 것 같군. 시시하군. 금실을 짜는 자와 관계가 안 좋으면서 왜 직접 만나서 대화로 풀지 않는 거지? 그 여자랑 얘기할 게 뭐가 있다고. 내 머릿속에 있으니 직접 찾아봐. 불을 쫓는 여정의 수장이자 네스티아의 반신이라.
찾아보라고 했다고 정말 찾아보다니 내 머리를 뭐로 보는 거야? 그렇다 해도 평가가 그렇게 박하진 않네. 안 그래? 난 점수를 공평하게 매기는 선생님이거든. 리고스님과 카이니스님은 이 앞에 계십니다. 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신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낙사고라스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깨달음의 나무정원 누스페르마타 학파 수장, 악명 높은 신을 모독하는 자, 세르세스의 불씨를 품은 황금의 후예, 나무정원 참사의 생존자. 혹시 빠진 게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이 가르쳐 주세요. 카이니스님은 이미 저를 잘 알고 계신 모양이니 굳이 제 자기소개를 하느라 힘 빼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런데 관습 차이인 걸까요? 제 고향의 주객 예절에 따르면 주인은 따뜻하게 손님을 대하며 깨끗한 물과 좋은 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야 하죠. 그런데 전 여기 와서 주인의 정성스러운 선물은커녕 질문만 받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주인이 칼을 갈아둔 채 시종에게 어둠 속에 숨어서 기다리라고 명한 것이죠. 제 배를 갈라 불씨를 꺼낸 후에야 손님에게 성대한 연회를 베풀 생각입니까? 모두 물러가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썩은 돈 냄새와 피비린내가 났어. 일개 나약한 학자일 뿐이니까요.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7현인에 걸맞은 담력과 패기를 가지신 것 같군요. 저희처럼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일도 얼마든지 해내실 것 같습니다. 전쟁을 원하시는 겁니까? 황금의 후예들이 전쟁을 외친다면 저희는 전쟁으로 응할 겁니다. 충돌은 분명히 일어나겠지요. 아글라이아가 황금 피의 힘으로 선량한 시민을 억누르려 하니 저희도 오크마 시민이라면 가져야 할 권리와 기계를 용감하게 드러낼 생각입니다. 평화를 향한 일말의 희망이 남았느냐 묻고 싶으신 건가요? 모든 건 그들이 차기 시민 총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금의 후예인 당신이 이렇게 초대에 응해 와주시니 희망의 서광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군요. 마음에도 없는 말은 그쯤 하시죠. 조금 전에 물러난 당신의 충성스러운 청소부들은 지금 이 이야기와 다른 말을 들었을 텐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업무는 유해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니 말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황금의 후예 편이었으니 물론 지금은 저희의 일원이시지만 말이죠. 엿듣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장소를 옮겨서 대화하는 게 좋겠군요. 예전에 당신의 스승인 엠페도클레스와 베네라티오 학파의 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낙사님은 누스페르마타 학파시죠?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학파라고 들었습니다만 찬반이 나뉘는 건 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마치 세상에 천재와 바보가 있는 것처럼. 한신의회 중심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낙사고라스님.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말로 승리를 거둔 수많은 입담 좋은 웅변가부터 자신을 위한 변론을 거부한 채 독을 마시고 죽은 무수한 신을 모독한 철학자까지 모두 이곳에 섰지요. 이 조그만 무대는 수천 수백 년 동안 오크마의 가장 확실한 축소판입니다. 앞으로 15일 후면 이곳은 오크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최후의 전환점이 되겠지요. 부디 저희가 무사히 사명을 완수하고 사람들을 죽음과 분쟁, 계략 없는 황금기로 다시 이끌 수 있다면 좋겠군요. 아, 15일 후라면 네가 죽는 날이네. 이런 우연이 있다니. 죽음으로 내 뜻을 증명할 수 있다니 마음에 드는군. 정말 대단한 포부입니다. 역시 금실을 짜는 자에게 필적하려는 영웅다우시군요. 역시나 오해했네. 됐습니다, 카이니스님. 인사치레는 넣어두시죠. 전 원로원분들과 함께 세상을 구하기 위해 초대에 응한 것뿐이니 그런 불필요한 예절로 제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지만 제 도움이 있어야 금실의 추적을 피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실 텐데요. 쓸데없는 걱정이군요. 그 여자는 시민총회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죠. 그녀의 인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저도 알겠더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상식적인 패를 낼 거라고 단언하시죠? 아시다시피 아글라이아는 제 불씨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여자에게 맞서는 데 필요한 자본이기도 하죠. 그러니 원로원도 그에 맞게 호위를 포함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황금기를 이루는데 세르세스의 불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 더는 얘기하지 않아도 잘 처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이죠. 이해합니다. 머리 싸움은 각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합리적인 요구라면 원로원도 동맹을 섭섭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피차 협력할 의사가 있는 듯하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게 좋겠군요. 진정한 철학자들처럼 말과 지혜로 각자 자신의 몫을 얼마나 챙기고 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지 결정해보죠.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다만 너무 멀리 가지 마시지요. 혹시 모를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니. 진정한 철학자들처럼 말과 지혜로 각자 자신의 몫을 얼마나 챙기고 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지 결정해보지요. 준비되셨나요? 조금 전 얘기했던 공동의 적 아글라이아에 대해 계속 얘기해볼까요? 오크마에 있는 여러 황금의 후예 중 경력이 두 번째로 많은 그녀는 세월이 흐르고 불씨에 잠식되면서 점차 인간성을 잃고 있는 아주 경외로운 상대죠. 확실히 그녀가 당신을 죽일 이유는 충분하지만 당신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노련한 정치적 동물이니 그녀가 정말 선을 넘을지는 아직 모르죠.
게다가 그 여자는 당신이 티탄의 시련을 마치길 바라고 있답니다. 당신이 초대에 응하기 전 아글라이아와 결탁하지 않았다는 걸,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녀의 폭행을 도우러 이곳에 온 게 아니란 걸 케팔께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있을까요? 만약 아글라이아에게 지혜로운 황금의 후예가 필요하다면 그건 저일 겁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 여자는 언제든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황금의 후예를 원치 않죠. 전 티탄도 신탁도 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떠벌리는 길을 걸을 생각은 주어도 없죠. 완벽주의자인 그녀가 어떻게 저 같은 이단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적어도 저희는 그 탐욕스러운 폭군이 오크마의 평화의 최대 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군요. 원로원은 억압받는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당신의 생존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황금의 후예와 아글라이아를 지지하는 세력은 여전히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평화와 사랑하는 모든 것은 결국 도시의 잿더미와 시민의 피가 되고 말겠지요. 저희의 고귀한 시민들이 도시의 숙적을 처치하는데 얼마나 힘을 보태주실 건가요? 아글라이아는 독단성, 자만심, 거만함으로 오랫동안 모든 걸 지배해왔지만 그게 그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배반을 겪고 힘을 상실한다면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겠죠. 그녀가 이런 사소한 배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게다가 수많은 이들이 제가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을지 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금의 후예들이 서로 끈끈하지 않다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케팔의 이름으로 오크마를 대표해 당신의 진심 어린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지요. 이번 토론을 통해 저희가 각자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실해진 것 같군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원로원은 공정하기로 유명하며 공정함은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원로원은 오크마의 모든 시민에게 영원히 충성하기로 맹세했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진심이 있는지, 아글라이아를 배신한 것처럼 백전불패의 오크마 시민을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걸 어떻게 보증하실 거지요? 우습군요. 제 충성심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충성심을 증명하라는 원로원의 요구는 그 자체로 배반이나 마찬가지죠. 두 분께서 문명적인 방법으로 협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다만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군요.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금실을 짜는 자 아글라이아님이 여명의 절벽으로 오고 계신 걸 봤거든요. 오늘따라 손님이 유난히 많은 것 같군요. 언짢으신가요, 카이니스님? 원로원은 높은 절벽 위에서도 여전히 고개를 들어 황금의 후예의 눈치를 보고 있군요. 중요한 수를 남겨두셨다니 제 불찰이었군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녀를 보게 되어 기쁩니다. 아낙사고라스님, 동맹이 된 지금 아글라이아가 당신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지요. 저를 넘겨주시며 원로원은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원로원의 위엄은 피 묻은 파피루스가 되어 쉽게 찢어질 테고 또 소중한 불씨 하나를 잃게 되겠죠. 아니, 두 개라고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자기 시민총회에서
그 죽음과 함께 다니는 소녀도 저희 편에 서게 될 테니까요. 그걸 어떻게 단언하시죠? 그게 중요한가요? 제겐 방법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눈앞에 닥쳐온 위협부터 신경 쓰시는 게 좋겠군요. 오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글라이아가 절 데려간다면 그녀가 내일 원로원을 해산하는 건 문제도 아닐 겁니다. 그럼 조금 전 저희의 토론은 한낱 우스갯소리가 되겠죠. 그걸 바라는 건 아니시겠죠, 카이니스? 알겠습니다.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지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명심하시지요. 시민을 농락한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 이번에는 눈 감아드리지만 다음은 없을 겁니다. 형벌을 즐기거나 고통 속에서 영혼의 진리를 찾는 데 능숙한 게 아니라면 말이지요. 모르셨습니까? 그건 제 귀중한 재능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럼 어디 지켜보도록 하지요. 어머, 널 다시 보게 됐다니까. 그런데 요구사항이 너무 소소한 거 아니야? 내 계획이 그렇게 궁금해? 그야, 난 탐구를 위해 태어난 이성의 티탄이잖아. 조급해하지 마. 곧 알게 될 테니. 조금 전 말을 아낀 건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어. 방관자는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법이잖아. 여명의 절벽의 진짜 주인은 언제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신뢰 관중이야. 제 예상대로군요. 이곳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그런 쓸데없는 토론을 건너뛰고 제게 바로 케파를 아련할 자격을 부탁하셔도 됐어요. 제겐 당신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당신에겐 없었어도 카이니스에게는 있었죠. 케팔의 불씨를 거머쥐는 자가 오크마를 거머쥘 수 있을 테니. 카이니스는 저를 경계하고 있었으니 그녀의 신뢰를 얻어야 했었죠. 조금 전 그 토론은 매우 필요했었습니다. 명확한 진리군요. 이 사람의 아이는 티탄에게 나쁜 일을 저지르기 위해 어떻게든 케팔에게 접근하려 하는 걸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냥 가게 둘 건가? 물론이죠. 케팔의 신비체는 늘 모든 생명을 환영합니다. 그건 세상을 짊어진 자의 운명이죠. 이 녀석의 말이 들린다니 정말 편하군요. 존귀한 티탄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니 제 지고한 영광입니다. 가시죠. 저도 함께 갈게요. 옛 신화에 따르면 케파는 신산에서 신도들의 질문에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티탄의 절벽에 오르는 걸 일종의 신과 동행하는 방식으로 여겼죠. 들었지? 가자. 세르세스와 함께 산을 오르는 건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야. 그러니 찬가라도 불러줘야지. 티탄 창가 같은 건 부를 줄 모르는데.
어서 가보세요. 야누스의 비밀 통로를 지나면 순례의 계단에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이유조차 묻지 않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전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군자는 남을 돕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의 이론이 증명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군요. 케팔은 절대 티탄에게 질문할 권리를 거절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죽을 날이 머지않은 사람으로서 현재 케팔과 가장 가까운 존재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이루어진다면 좋겠군요. 정의의 아이가 상식 밖의 세계를 마주치면 세계는 뒤집어질 테니 부디 막다른 길에 내몰린 세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솔직히 말하자면 여명의 절벽의 정상 처음 올라가봐. 멋진 경치네. 이제 너도 티탄의 웅장함을 인정하겠지? 내가 보기엔 도시에 있는 신전처럼 겉만 번지르르 한 것 같습니다. 난 아직도 그에게 유용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듣기 좋은 말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자만했네.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서 아직도 몸 주인의 태도에 적응 못했어? 관두지. 케팔이 코앞에 있으니 더는 시간 낭비 말자고. 아무래도 좀 전의 토론이 버거웠던 모양이군. 엠포리어스의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몸을 좀 단련하도록 해.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그만 피하고. 신경 꺼. 티탄이 코앞에 있으니 좀 더 버틸 수 있지? 내가 못 버티면 네가 날 들고라도 갈 거야? 난 자신 있으니 입 다물고 따라오기나 해. 알겠어. 그럼 나도 괜히 힘들게 떠들지 않고 기다리다가 영혼이 완전히 흩어진 그때 네 몸을 장악할게. 저건 누구지? 세르세스. 어이, 저길 봐. 뭘 보라는 거야? 환각인가? 아니면 인간은 죽기 직전 영혼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건가? 나이어스, 이번에는 왜 늘 가지고 다니던 창을 안 가져왔어? 나이어스? 익숙한 이름인데. 말하자면 유감스러울 뿐이지. 내 칼릭스는 얼마 전 검은 물결에 침식돼 완전히 망가졌어. 그럴 수가. 지오리오스 광물과 불길의 창조물도 하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건가? 이봐 세르세스, 혹시 나이어스라는 사람 알아? 나이어스? 처음 듣는데? 갑자기 그런 이상한 이름은 왜? 조금 전에 나이어스라는 이름의 어떤 전사 같은 사람이 너랑 여기서 대화하는 걸 봤거든. 그런 기억은 전혀 없는데. 혹시 네 착각 아닐까? 이건 망령인가?
내 이야기는 그만두지. 카오스에게 답은 들었나? 안타깝게도 반신이 되는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 같군. 카오스, 반신?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느 티탄의 권능을 넘겨받은 거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이어스.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설마 옛 친구를 내치기라도 하겠어? 그가 세계를 신경 쓰는 만큼 우리를 생각하길 바라야지. 사람의 아이요? 좀 전의 환각을 또 본 거야? 그래, 이번에도 너와 나이어스가 보였어. 너희의 동료로 추정되는 카오스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지. 카오스? 그 이름도 정말 낯선데. 됐어. 어떻게 된 건지 대충 알겠군. 내 예상대로라면 그들은 환각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의 모습일 거야. 그게 정말 죽은 영혼이라면 그럼 난 뭔데? 나도 모르겠어. 어쩌면 너야말로 내가 죽기 직전 생각해낸 환상일지도 모르지. 우선 가자고.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너무 무리하지 마. 죽은 자들 사이로 너무 멀리 가면 나조차도 손 쓸 방법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상관없어. 내 예상이 맞다면 정말 흥미롭겠군. 또 만났군. 청중 한 명이 늘었다고 신경 쓰진 않겠지? 버틸 수 있겠나? 물론이지. 그저 하여간 이 산을 타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네 제안을 거절했을 거야. 이 역시 부세의 무게의 일환이지. 엠포리어스의 다음 생이 있거든. 그땐 몸을 좀 단련하게. 비아냥거리지 마. 건질만한 정보는 없군. 여기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다 해도 절대 단련하지 않을 거야. 안 그러면 위대한 일곱 편인인 나 칼립소가 헬코리토 하파의 야만인과 뭐가 다르겠어? 칼립소? 일곱 편인이라면 나무 정원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정말 일곱 편인이라면 내가 알고 있을 텐데. 이봐 세레세스, 혹시 칼립소란 이름은 들어봤어? 어? 세레세스. 사라졌잖아. 됐어. 나 혼자로도 충분해. 아무래도 망자의 영역에 거의 다 온 것 같군. 아름다운 그 세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전설의 황금기여, 어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소서. 빛나는 신들은 한때 우리가 걷는 길을 걸었도다. 아, 따스한 그 모든 것은
희미한 환영만 남겼네. 왜 너까지 그 소리를 중얼거리는 거야? 드디어 도착했군. 티탄에게 질문할 수는 없지만 너희라는 뜻밖의 수학이 있었으니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봐야겠군. 역시 늦은 건가? 또 돌아왔군. 이건 소리가 들린다. 조수 깊은 곳, 무의 세계 문 너머에서 내게 뭔가를 전하려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이미 이렇게 됐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 나이아스님, 그리고 선생님, 두 분도 카오스를 만나러 오셨나요? 아까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아직도 답이 없군. 최악의 경우 부세의 무게에 눌려 이미 무너진 걸지도 모르지. 나이아스님, 너무 걱정 마세요. 아직 그의 영혼이 여기에서 느껴지거든요. 게다가 저희는 카오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구세주인 그는 절대 그렇게 쉽게 쓰러지거나 그리워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안 그래요? 녀석을 믿어봐야지. 그나저나 폴리시아, 이번에는 왜 혼자 왔어? 언니는 꽃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대서요. 정말 가엾네. 너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타나토스의 권능을 물려받았지만 그 누구보다 더 연민을 느끼는구나. 이번에 내가 듣고 본 모든 것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전무후무한 이 대화는 세르세스의 질문에 대한 나의 궁극의 답이 되기에 충분했다. 가설이 세워졌으니 한시라도 빨리 증명해야 한다. 케팔에게 검증만 부탁하면 세르세스에게 답을 주고 몸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중요치 않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그토록 증명하고자 했던 또 다른 가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티탄의 영혼을 융합해 그를 대신한다는 가설은 허황된 것이 아니었다. 무슨 생각 중이세요? 이 우뚝 솟은 거목이 세르세스의 성체라는 것에 대해 감탄 중이었어. 정말 장관이군. 그래요? 제가 보기엔 놀란 기색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왠지 청룡등의 씨는 큰 나무를 둘러싼 성이 익숙해 보인달까요? 그냥 옛 이야기일 뿐이니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 옛 이야기라... 세르세스님을 처음 올려다봤을 때 저도 아직 어린애였어요. 그 가지와 잎은 별빛을 반사했고 몸은 마치 하늘과 땅을 받치는 기둥 같았죠. 그때 전 여기 서서 언젠간 나무 꼭대기에 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거긴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하늘의 사제가 이성의 티탄의 터에서 공부한다니 왠지 직관에 반하는 것 같네.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아큘라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는 세르세스님과 달리 엄격하고 무정한 신이에요. 이성은 남들과 나누길 원하지만 하늘은 사람들의 경애만 필요할 뿐이죠. 청룡둥이 씨도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청룡둥이 씨와 회색둥이 씨를 엠포리어스에 가둔 티탄이 바로 아큘라잖아요. 나도 이렇게 현지 신의 눈엣 가시가 될 줄은 몰랐어. 그런데도 어떤 지상 사람들은 언제나 하늘을 나는 꿈을 꿔요. 저희가 이번에 온 것도 나무 정원에 아큘라에 관한 연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다만 출발하기 전 회색둥이 씨가 그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의사로서 곁을 지켜야 했는데. 불행이 겹쳐도 어쩔 수 없지. 넌 아글라이아 씨를 위해 나무 정원 지향의 전말을 조사해야 하잖아. 겸사겸사 개척자를 위해 죽음의 티탄에 관한 자료를 많이 찾으면 헛된 여정이 되진 않을 거야. 네, 중대한 임무가 하나 더 늘었네요. 저희가 찾는 것들이 이 넓은 나무 정원 어디에 흩어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흩어져서 움직일까요? 청룡둥이 씨의 실력이라면 검은 물결 창조물에게 당할 일은 없을 거예요. 너는 괜찮겠어? 전 놀빛 정원의 수석이라고요. 너무 얕보시는 것 아닌가요? 정말 고요하네. 이 학부에 보관된 지식은 숲처럼 방대해서 제 아무리 똑똑한 학자라도 길을 잃기 마련일 거야. 출발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정리해볼까? 하늘을 통치하는 티탄, 아큘라. 신화 속에서 그는 100개의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새로 묘사되고 있어. 그가 구름 사이를 누비는 한 엠포리어스인은 지상을 떠날 수 없지. 선조가 아큘라를 믿는 사제였으니 히아킨 씨는 누구보다 하늘의 금기를 잘 알 거야. 아글라이아 씨가 히아킨 씨를 붙여준 건 앞으로의 시련을 준비하라는 뜻도 있겠지. 엠포리오스에선 티탄은 피할 수 없는 주제야.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고 신화가 그들을 만들었지. 그 안에서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울 거야. 시야를 바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할 방법이 없을까? 티탄과 A 연제는 확연히 달라. 티탄은 인간과 대화하거나 인간과의 대결에서 패배하기도 해. 몰락한 후에는 인간이 신의 직책을 넘겨받을 수도 있지. 그렇게 따지면 머나먼 A 연제와 달리 티탄과 인간의 거리는 상당히 가깝네. 황금의 후예는 영웅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야. 대부분이 초인적인 힘을 가졌지. 불시의 시련을 통과한 황금의 후예는 한신으로 승격해 티탄의 권능을 넘겨받게 돼. 이상하네. 왠지 위화감이 드는데 이건 일종의 선발 시스템인가? 신탁의 인도 아래 영웅들은 재창기를 목표로 불씨를 사냥하는 길을 걷고 있어. 지금까지 꽤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 역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건 신탁이야. 하지만 아직 단서가 부족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성이니 우선 넘어가자. 다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엠포리어스에 떨어질 때 이미 봉변을 당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그녀를 지키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아직 일말의 희망은 남아있어. 엠포리어스만의 독특한 생사 규칙이 오히려 생명줄이 됐지. 나무 정원에는 다양한 서적이 있으니 혹시 비슷한 기록이 있으려나? 있다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자. 움직이면서 찾아봐야겠어. 오크마의 햇빛에 적응해서 그런지 어둠이 어색해.